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행국어 전선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스파르타 모의고사 10회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쉽게 많이 이제 잘 맞추신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것은 제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조금 어렵다 싶은 것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요. 뭐 다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90% 이상 되는 것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걸 찾으시오라고 했네요. 요거는 정답률이 좀 낮았어요. 의외로 쉬운 문제였는데 어려웠나 봐요. 자, 보지요. 1번 화개장터. 로마자 표기는 전음법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죠. 화, 개, 장, 터. 이거는요, 여러분 발음 그대로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맞습니다. 2번이요. 배군 호수요. 배, 군, 호수죠. 근데 이 호수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 원래 띄어쓰기 되어 있는 단어는 로마자 표기에서 잘은 안 나오지만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때는 일반 명사를 외래어로 번역해서 적을 수 있어요. 레이크 적을 수 있다고요. 지금 거기 보면 백군 레이크라고 적혀 있죠. 원래 이름은 백운이지만 우리는 소리대로 적으니까 군으로 적는 거 맞고요. 예, 번역해서 레이크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맞고요. 3번 고려대장경은 가만히 보면 물론 소리 나는 대로 똑같아요. 글자랑 고려대장경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고려가요. 그 다음에 R, Y, E, O를 적으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R, Y, E까지만 적어서 O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좀 세밀하고 치사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쉬운 문제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조선왕조실록. 이것도 발음 그대로예요. 조선왕조실록 그대로 발음해서 그대로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요. 2번은 여러분 93%의 정답률을 보였어요. 자, 간단하게만 이 글에 대한 설명인데 내용이 뭐예요? 공격적인 언어 행위가 상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막 얘기하면서 끝에 막 돌에 맞은 개구리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는 내용이 2번 공격적인 언어 행위는 부정적 영향이 이제 온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중복된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문장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중복 의미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현장에서 바로 보고는 몰라요. 여러분이 미리 외워오셔야죠. 어휘를요. 올바른 문장 할 때 배우죠. 중복 표현들 외워두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본서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만 암기하시면 당연히 점수는 나오죠. 자, 볼게요. 1번. 그 경기 입장권은 모두 매진되었다. 자, 모두와 매진이 중복 표현입니다. 매진할 때 매자는 팔매자인데요. 진짜는 모두 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진 자체가 모두 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또 모두가 있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모두는 빼시고요. 그냥 매진되었다 아니면 모두 팔렸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고요. 2번이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요거는 중복 표현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철수와 순호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판이 할 때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이미 다르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뒤에 또 다르다 하면 이상하겠죠? 판이하다 빼고 철수와 순호의 성격이 몹시 다르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4번이요. 두 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은 뒤 교환 학생이 많아졌다. 자매 결연할 때 결자가 맺을 결자예요. 맺다라는 뜻이 이미 들어있는데 뒤에 또 맺다가 들어오면 중복 표현이죠. 그냥 자매 결연을 한 뒤 교환 학생이 많아졌다. 하다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4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건 지금 춘향가의 일부분입니다. 자, 선택지 1번. 의문형 문장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했다. 의문형 문장이 있는지 찾으셔야 되고요. 선택지 2번. 유사한 사물의 비유에서 심리를 드러냈다. 사물에 대한 비유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한자 성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말했다. 성어를 사용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첫 음절에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언어 유희의 효과를 유발했다. 그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볼게요. 딱, 찌끈, 피르르르, 부러진 형장, 가지는 산등으로 덩긋 달아나서 상방 대뜰 앞에가 떨어지고 춘향이는 정신이 아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아픈 애를 억지로 참느라고 고개만 빙빙 돌리면서 자, 여기까지 뭐예요? 때려가지고 곤장이 부러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장면이잖아요. 춘향이가 곤장 맞고 있어요. 소녀가 무슨 죄요? 곡식 도둑질 하였소?
부모 불효하였소? 음란한 죄 지은 죄 없이 임해질이 웬일이요? 지금 뭐예요? 계속 의문형 어미 사용하고 있죠? 의문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개 형장 취업시니 일자로 아래리다. 일편단심 먹은 마음 일시 일각의 변하리까 가망 없고 무가네요. 자, 일 반복되는 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의문형 어미 반복해서 의미 강조한 거 있습니다. 둘째 낯을 붙여놓으니 이자로 아뢰리다. 이부불경 이인의 마음 이도령만 생각하니 이제 때려 죽이셔도 가망 없고 안 되죠. 이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낯을 딱 때려 놓으니 삼치영문 삼생가약 변하리까. 자, 삼치영문 삼세가야. 아까 위에서 이부불병하고요. 그 앞에 일편단심도 있었거든요. 일편단심 먹은 마음, 이부불경 인의 마음, 삼생가약 변하리까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자성어들이 좀 활용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1번에 의문형 문장 반복이 있고요. 2번에 유사한 사물에 빗대는 심정은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한자성어 사용한 거 맞고요. 첫 음절 111, 222, 33 동일하게 한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지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5번은요.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어법에 어긋나는 것 그랬네요. 이건 한글 맞춤법 57항과도 관련이 있고요. 용언의 활용과도 관련이 있네요. 자, 젓갈은 삭히면 깊은 맛이 난다. 삭히다는 발효식품을 익히다니까 젓갈을 삭히다 맞습니다. 2번 비포장 도로에는 발에 거치는 것이 많다. 거치다는 걸려 스치다의 뜻이니까 비포장 도로에서 발에 스치는 거 맞다는 거 맞고요. 3번 고궁에 오면 예스러운 분위기에 도취된다. 자, 여러분 예스럽다의 예는 무엇일까요? 예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요 항상 뒤에 채워놓는 거 아시죠? 따라서 옛 뒤에는 명사가 와서 뭐 옛 추억, 옛 노래, 옛 친구처럼 하셔야 되고요. 자, 얘가 바로 명사인데요. 명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접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얘 뒤에 스럽다 접사를 붙이셔서 예스럽다라는 명사 이제 용언 만들 수 있어요. 형용사. 그런데 예은 관형사이기 때문에 절대 접사가 오지 않고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옛과 예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그 애는 행동이 올바라서 믿음이 간다. 자, 올바르다 되게 많이 여러분 선택하셨는데요. 기본형이 올바르다고요. 따라서 활용하면 자 모음 어미 붙여볼게요. 올바르 아 모음 어미 붙이면 아 어미 앞에서 요게 르가 불규칙 활용을 하면서 앞에 리을 하나 뒤에 리을 하나 올발라로 활용되겠죠.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에 가장 가까운 거라고 했어요. 밑줄만 볼게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규명해내지 못한 생명의 역동적 과정을 인공생명론에서 설명하게 될 경우 생물학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기대가 있다니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한다는 걸 찾으시면 돼요. 1번의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고요. 2번의 전인, 미, 답. 이전에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것, 이전에 누구도 손대본 적이 없는 것이란 뜻이니까 2번이 이제까지 못했던 것을 앞으로 한다면 기대가 된다는 말과 어느 정도 이제 그 부합이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3번의 진퇴유곡은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온 사방이 곤란하게 둘러싸인 경우고요. 4번의 절차, 탕, 마 뭡니까? 요거는 부지런히 학문이나 덕행을 닦는다. 그런 뜻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 거의 다 잘 하셨는데요. 자, 파열음은요. 기역, 디귿, 비읍.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암기법 할 때 그대의 발이 그대발 파열 그 다음에 그대발 족이니까 족, 파찰 그래서 그대발 뭡니까? 머리 글자 따는 거죠. 기역, 디귿, 비읍은 파열음이고 지읒은 파찰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자, 마찰음은요. 자, 마찰은 원래는 이제 발음기관에서 공기가 마찰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마찰음은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고 사람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싸워 욕을 해. 한국어에서 욕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음이 바로 알죠? 제가 발음하지 않아도 자 이렇게 시옷상시옷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이 18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욕을 하고 나면 꼭 가래를 뱉어줘야 우리가 멋지게 욕하는 거. 이런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래 뱉는 소리. 그래서 욕하고 가래 뱉을 때 마찰. 그죠? 그래서 시옷상시옷 티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거기 여러분 시험지에 다 맞았어요. 그죠? 요게 그냥 그대발이 아니라 삼중체계니까 요거 기억의 삼중체계.
디귿의 삼중체계 드뜨트. 그리고 비읍의 삼중체계 브뿌프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다음에 지읒도 즈, 쯔, 츠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지금 비음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비음은 유음과 함께 울림소리라는 거 아시죠? 자, 울림소리는요. 마, 누, 라, 야. 모음은 전부 울림소리고 모음 말고 자음에서 딱 4개만 울림소리인데 이 4개의 울림소리 중에 흐를 류 이게 실제 흐를 유자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를 유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 때 흐를 유에서 유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흐를 류해서 유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흐를 류 유음. 그러면 리을을 뺀 나머지 미음, 니은, 이응은 비음이 되겠죠. 여기 뭐 마누라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흐를 류는 유음이고 나머지는 비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비음 틀렸어요. 왜? 리을을 뺀 나머지가 비음이기 때문에 니은, 미음, 이응으로 가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단순히 암기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두시면 돼요. 자, 8번으로 넘어가죠. 품사가 잘못 연결된 거 찾으라고 했어요. 봅시다. 자,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자, 이상한 눈을 해는 이상한 눈을 하다죠. 하다는 용언이니까 동사나 형용사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상한 눈을 해 하다. 자, 그러면 니은다 는다 붙여봐. 이상한 눈을 한다 되죠. 그래서 동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너 이 자식 할 때 이는요. 자식을 가리키고 꾸미는 즉 어떤 말을 지시해서 체언을 꾸며주는 용도는 관형사겠죠. 그 다음 또 왜 이래? 응? 할 때 응은 응? 자,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다짐을 받아줄 때 해? 진짜 해야 돼? 응? 이렇게 할 때 쓰잖아. 그래서 다짐을 받아줄 때 혹은 어떤 것을 확인할 때 응? 할 때 쓰는 감탄사죠.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배가 좀 아파서유. 자, 아파서유는 그냥 아파서요. 즉 아프다. 자, 아프다는 여러분 당연히 형용사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틀린 것은 기억. 기억은 동사지 부사가 아닙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죠. 자, 9번. 로마자 표기와 외래어 표기가 모두 맞는 걸 찾으라고 했죠. 자, 1번. 삼중면은요. 여러분 도시군구 읍면이동 행정구역 단위나 가, 길, 로, 대로의 길 이름은 붙임표를 넣는데요. 자, 붙임표 넣을 때는요. 붙임표의 앞뒤로 발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즉 연속하면 3중면이지만 연속 발음이 아니고요. 3죽과 면으로 끊어서 사이에 붙임표를 넣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3죽과 면이 돼야 되죠. 그래서 3죽면으로 그럼 지금 거기 3중이 아니라 죽 K로 쓰셔야 돼요. 삼죽면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틀렸고요. 레포트 아니고 리포트인 거 아시죠? 자, 2번이요. 장복길. 자, 사람 이름 장복길은요. 자, 대문자로 장 좋아요. 한 번 띄고 이름의 대문자 첫 글자 대문자 복 좋은데요. 두 번째 이름은 소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소문자 G 들어가야 돼요. 자, 드라이 클리닝은 맞았고요. 3번에 속리산 캘린더 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다보탑 할 때는 탑이 TAP 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로브스터 맞는데요. 최근에 로브스터 말고 랍스터도 된다고 추가되었죠. 로브스터, 랍스터 둘 다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에서 표준어인 단어만을 골라 알맞게 짝지은 거라고 했네요. 자, 보시면요. 먼저 자, 물수라는 표준어예요. 여러분 표준어 규정에 나오죠. 물수라는 물 끓는 물에 달걀을 터뜨려서 넣고 반숙 정도 한 게 바로 물수란이에요. 표준어 맞고요. 갓모는요. 사기 그릇 만들 때 이제 그릇 만드는 틀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갓모. 그 다음에 얘도 표준어 맞고요. 숫기와 아니죠. 기와는 암수 붙으면 크트 붙이읒 거센 소리로 바뀌죠. 한글 맞춤법 32항에서 히읗 첨가 현상할 때 나오죠. 암, 키와, 수, 키와가 되죠. 그죠? 암키와 수키와. 틀렸어.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내숭스럽다 좋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미음. 보섭이 아니라 농기구는 보습으로 적으셔야 되겠죠. 쟁기에 달려있는 쇠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본새 아니고 본새.
본디의 모양새, 본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딴지치기. 사실 딴지치기는 표준어 규정에 들어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딴지치기가 이렇게 돈을 뭐 벽에 이렇게 던져갖고 돈치기 해서 이렇게 돈 따먹기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이제 말이 그 단어인데 어쨌거나 딴지치기란 말이 있습니다. 표준어 맞고요. 자, 뚱딴지. 뚱딴지는 돼지 감자와 복수표준어니까 당연히 뚱딴지 돼지 감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딴지치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지금 숫기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보섭, 그 다음에 비읍, 본새 세 개가 틀렸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디귿, 미음, 비읍 들어간 걸 다 빼면 답이 돼. 혹시 딴지치기를 모르더라도.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설명이 어떤 설명인데 선택지를 먼저 읽어봐야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중심 화제들을 대등하게 나열했다.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묘사했다.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끌어냈다. 중심 문장을 제시한 후 구체화했다. 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야기구나. 먼저 알고 읽어야 되겠죠? 자, 자장면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학교 곧 중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비빔국수이다. 그런데 이 자장면이 있게 되기까지의 내력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 근대사의 흐름과 맞닥뜨리게 된다. 지금 뭡니까? 자장면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중국 근대사와 마주닿아 있다. 맞닥뜨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밑에 보면 서구 열강에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중국인의 목표 실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중국 근대사 과제를 풀어보니 그 과정에서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겪었지만 대다수의 민중의 고통은 남달리 극심했다. 그래서 삶의 뿌리가 뽑힌 민중의 일부는 도적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들이 바로 한국, 일본, 동남아, 멀리는 아메리카까지 진출한 화교들이다. 결국 중국 근대가 안고 있는 모순이 화교를 낳은 것이다. 근대사의 일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화교를 낳게 된 원인과 이 근대사 때문에 화교를 낳게 되었다. 지금 결과를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볼 때 짜장면은 고난을 극복해온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의 일부요.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맨 먼저 뭐래? 짜장면은 근대사와 맥이 닿는다. 이러이러한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화교가 생겨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볼 때가 결과잖아요. 그죠? 결론. 이렇게 볼 때 짜장면은 고난을 극복한 중국인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중심 화제의 대등 나열은 아니에요. 화제는 짜장면이라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화제가 대등하게 나열된 건 없고요. 2번 그림 그리듯한 묘사는 없지요. 짜장면을 묘사하지 않았잖아. 3번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예,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뭐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 아메리카까지 진출했고 그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 짜장면이 나왔으므로 그래서 짜장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중국인들의 생명력과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과정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뒤에 글에 따른 결론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3번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짜장면은 무엇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 맞죠? 여러분 오답률이 4번이 되게 높았는데요. 자, 글의 중심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중심 문장은 맨 마지막 짜장면은 중국인의 생명력이요 상징이다. 그게 중심 문장이죠. 이글 전체에서 중심 문장이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나왔어요. 따라서 중심 문장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오고 구체화했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정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을 논리적 순서대로 재구성한 걸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논리의 재구성 볼까요? 자, 일단 선택지를 먼저 참고하셔야 역시 맨 앞에 올 수 있는 글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선택지가 전부 가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가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뒤에 다, 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다가 와야 되냐, 라가 와야 되냐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다하고 라를 읽어보도록 하죠. 가부터 읽고요. 자, 가,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민 주권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자, 알 권리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이어질 게 다냐 라냐만 읽어볼게요. 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자 앞에 어떤 권리가 와야 이 권리는 하죠. 앞에 알 권리에 대해서 왔으니까 이 권리는 하면 요건 자연스러울 것 같아. 자, 이 권리는 언론기관이 공적 위탁 이론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충족된다. 알 권리가 어떻게 해야 충족되는지도 이야기했어. 다에서는 자 알아볼까요?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가 뒤에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하면 이상하고요. 오히려 다 언론이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거다. 뒤에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이 들어오는 게 더 나아요. 왜? 다의 키워드 언론, 라의 키워드도 언론이기 때문에 다하고 라가 연결돼야 되고요. 오히려 가 뒤에는 알 권리,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다가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2번, 3번은 X고요. 자, 다 뒤에 1번은 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라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미리 읽어봤지만 나가 바로 뭐예요? 그 나가 이제 언론의 동향 등이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일단 자,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여론의 동향 등은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여론의 동향이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게 나고요. 우리 아까 읽은 라는 또 어때요?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금지하는 것은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논리다라고 했죠. 자, 나에서 여론의 동향은 알 권리에 포함된다. 라에서 따라서 여론의 동향을 발표하는 걸 금지하면 알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니까 나 먼저 나오고요. 이것을 금지하는 라가 뒤에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나 뒤에 라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읽은 다 뒤에 나가 들어가는 게 어울리겠죠? 답은 1번, 4번은 아니고요. 1번이라는 답의 힌트는 어디? 나하고 라가 여론이라는 것으로 통하고 여론은 알 권리에 포함되는데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으면 알 권리에 대해서 위배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힌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이 1번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13번하고 14번은 여러분 93%야. 둘 다 정답률이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13번은 답이 몇 번? 4번이죠. 지금 고기 빼는요. 고기 밑에 사이시옷 들어가야 되죠. 니은의 뒷뜰은요. 거센소리 된소리 앞에서 사이시옷 빼셔야 되겠죠. 뒤뜰 그리고 빨랫줄은 발음이 빨랫줄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시옷 받침 들어가야 되고요. 리을의 콧날만 제대로 적었죠. 자 14번도 잘하셨는데요. 3번 바로 함정에 빠지다는 그럴듯한 말이나 꿰매 속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됐고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이 15번은 이제 한자어 문제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자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예요. 구축한다. 자 지금 도금이 구축입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밑에 1번 큰 구조물이나 진지 등을 쌓아 올렸다. 아니요. 악화는 양화를 몰아서 내쫓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 구축, 양화를 구축한다는 몰아서 내쫓자의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몰 구자에 몰아낼 구자에 쫓을 축자를 써요. 그래서 몰아서 쫓다 구축이고요. 지금 거기 뜻 큰 구조물이나 진지 등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는 뜻은 발음은 구축이 맞는데 이 구축은 지금 그 뜻의 구축은 큰 구조물을 쌓아 올린다의 구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쓰는 쌓을 구자, 얼거 매다 할 때 얼굴 구자가 있어요. 자, 얼굴 구자에 축자도 쌓을 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얽어서 쌓아 올린다라는 뜻으로 구조물을 쌓아 올려 만든다는 구축이 맞고요. 지금 우리 여기 문맥에서 구축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몰다 쫓다의 뜻이니까 뜻이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뜻을 잘못 풀이했습니다. 세력을 몰아서 내쫓는다는 뜻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추, 호소할 소자에 그다음
다음에 쫓을 추자. 그래서 호소하여 쫓는다는 뜻인데요. 바로 있는 그대로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한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현대 복지국가에서 예산의 지나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 자, 이게 그칠 지자에 날릴 양자인데요. 어떤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그만두다, 하지 않는다라는 뜻 맞습니다. 지양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영호가 경영하는 사업이 파산했다. 영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채권자로부터 최고장이 왔다. 이때 최자는 재촉하다 할 때 최자고요. 고자는 알릴 고자요. 재촉하여 알린다는 뜻인데 어떤 행위를 하라고 빨리 하십시오라고 의사를 통지하는 게 바로 최고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16번이요. 여러분 16번 정말 많이 틀리셨어요. 토론의 용어 문제인데 어려웠나요? 자, 토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의 입론. 입론이 뭔가요? 거기서는 지금 토론의 시작 부분에서 논제를 소개하고 쟁점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설명과 소개 쟁점이 아니고요. 입론은 토론 시작 부분에서 각 찬성팀 반대팀에서 대표로 자기 팀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밝히는 내용이에요. 뭐 쟁점을 설명하고 논제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각 팀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근거와 함께 밝히는 거라고요. 1번 입론이 틀렸습니다. 2번의 쟁점. 두 입장이 나눠지는 지점 맞죠? 3번에 쟁점을 두고 서로 논박하는 거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 논박 맞죠? 그리고 네 번째 근거의 불충분, 부정확, 부적절함을 찾아서 지적하면서 너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반론이 맞죠? 답은 1번이고요. 자, 뒤로 넘겨서 17번은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좀 쉬웠죠? 뮤지컬과 오페라의 차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8번 어려웠어요. 언어 예절 문제인데요. 사실 요거는 언어 예절 중에서도 뭐 이렇게 촌수라든지 아니면 친족 관계 언어에 관련된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아버지의 고모는 나와 사촌이다. 아빠 고모가 삼촌. 나랑 내 고모도 삼촌이잖아. 그래서 아빠랑 아빠의 고모는 삼촌이고요. 그럼 나는요. 아빠의 촌수에 플러스 1만 하면 내 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빠가 삼촌이면 나는 사촌이니까 아빠 고모와 나는 사촌이 맞습니다. 고모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왕고모 대고모도 맞죠. 자, 2번이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다. 네,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삼촌. 그러니까 큰아버지 말고 작은아버지는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남자 형제인 외삼촌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모부랑 고모부도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남자 형제 즉 외삼촌은 나랑 삼촌 맞죠? 자, 3번이요. 당숙은 아버지의 사촌이고요. 나의 오촌입니다. 자신의 오촌을 당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오촌이면 아빠에게는 마이너스 1 하면 되니까 사촌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진 외할아버지의 진자가 붙으면 아빠 쪽을 말해요. 아버지 쪽이 진이고요. 외할아버지는 아버지 쪽의 외할아버지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진 외할아버지는 아빠 쪽에서 아빠의 외가 쪽에서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진 외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빠의 외삼촌도 나한테는 할아버지죠. 아빠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할아버지죠. 따라서 두 분 다 진외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 보도록 하죠. 개요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과 같이 개요를 작성한 후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바람직한 국어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도입 부분에 국어 생활의 실태를 이야기하고요. 전개에서 혼란한 국어 생활의 원인을 규명한다 해서 뭐 이제 그 왜 이렇게 혼란해졌냐? 국어를 경시했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원인을 이야기했고요. 보통 원인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2번.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자, 보통 이럴 때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점이나 원인에 대해서 아래에서도 똑같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세 가지를 제시해 줘야 돼요. 따라서 아까 국어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밑에 노력의 가가 국어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고 국어의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해결책이 2개밖에 없네요. 문제점은 3개인데 해결책이 2개면 말이 안 되죠. 여기 분명히 해결책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봐도 문제점이 보이죠. 그 다음 3번째 마무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자, 여러분 국어 생활에 대한 주제인데 역사적 자긍심이 왜 필요할까요? 주제에 맞지 않죠? 역사적 자긍심을
있으면 빼셔야 됩니다. 그냥 봐도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항상 개요는요. 주제나 제목을 확인하시고요. 결론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서 주제와 제목과 관련 없는 것이 있다면 빼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똑같은 개수로 1대1로 대응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1번 보세요. 도입에서 맞춤법을 무시한 간판, 외래어에 남용한 상품 등을 근거로 들어 주의를 환기한다. 예, 실제 국어 사용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 괜찮아요. 2번 전개 1-가 즉 국어를 경시하는 풍조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 언어 문법 파괴가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자, 여러분 국어 생활과 청소년의 정서는 상관이 없다고요. 주제에서 벗어났으니까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3번 전개 2 즉 해결 방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중매체의 영향이라는 것에 해결 방안이 없으므로 대중매체 국어수나 노력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네, 해결 방안이 3개여야 되죠. 왜? 문제점이 3개니까. 이건 맞아요. 그 다음 4번째, 결론에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치라는 것은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주제가 국어생활이니까 국어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돼야 되고요. 자, 마지막 20번. 여러분 요거 20번이 삼이인곡과 간동발곡,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사, 정철의 가사 작품인데 일단 해석이 어려우니까 많이 틀리셨죠? 해석해 볼게요. 자, 기억.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자, 밝은 빛을 모아들여 봉황루 임금께서 계신 곳에 보내드리고 싶구나. 누 위에 걸어두고 누각 위에 궁궐 위에 걸어두시고 팔황에 다 비추어. 팔황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다 비추시어. 심상궁곡 점락같이 맹가소서. 깊고 깊은 골짜기를 나처럼 밝게 만들어 주소서라는 거예요. 자, 임금이 빛을 걸어두고 온 세상을 밝게 비춰서 점낫같이 즉 대낮같이 만들라는 것은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져서 온 세상이 밝아지길 바란다는 뜻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건 선정이죠.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니은요.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서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이어지니 밤낮으로 흘러서 넓은 바다까지 이어지니. 자, 여기서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는 건 굽이굽이 흐르는 폭포수의 물을 보고 늙은 용이 서려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즉 폭포수의 물이 흐르고 흘러 밤낮으로 흘러 넓은 바다 창해까지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3일후를 들였난다.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려주겠는가. 여기서 3일후란 농사짓기 흡족한 비를 뜻하고요. 냇물이 흐르고 흘러 바람과 구름을 만나 농사짓기에 흡족한 비를 언제 내려주냐.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살아. 음지의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라고 했어요. 빗물이 결국은 음지에 시든 풀을 살려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농사짓기에 흡족한 비를 뿌려주고 음지의 시든 풀을 살려주는 것은 뭡니까? 역시 이것은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말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선정과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둘 다 1번 선정에 대한 바람이 나타나 있다는 게 맞고요. 이상세계 없습니다. 부정세력 없고요. 자연과 함께 산다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두 가지의 상징성을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풀이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아까 90% 이상 되는 것들은 혹시 모르시면 거기 해설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번 풀이 때도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